중대부중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대단원 3 우리말의 소리와 뜻 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소리와 뜻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우리말의 소리와 뜻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크게 소리와 의미로 나눌 수 있죠. 자, 우리말은 소리와 의미 측면에서 각각 규칙과 질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과 질서를 배우면서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원으로 우선 소리에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미 1학년 때 의문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은 의문이란 무엇인가? 의문의 개념과 그 의문에는 우리말의 의문은 무엇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있죠. 자, 우리말은 자음이라는 소리와 모음이라는 소리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글자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문의 개념 그리고 자음, 모음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의 연결선에 있는 의문의 변동, 이 단원에서는 그러한 의문들이 서로 결합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선 의문의 변동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했던 의문의 개념과 자음, 모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떠올려 볼까요? 자, 여러분 1학년 때 의문이란 소리의 단위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의문이 소리의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문은 말 그대로 글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어떤 기호로 나타내는데 우리는 그 기호가 우리말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되는 거겠죠. 자, 의문이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것, 그리고 의문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 말, 발이라는 예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통되는 것, 이것이 있죠. 자, 이것을 제외하면 어떤 것들이 남나요? 그렇습니다. 디귿, 미음, 비읍이 남죠. 달과 말과 발은 공통되는 것을 제외한 디귿과 미음과 비읍에 의해서 말의 뜻이 구별되었죠. 자,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 말은 우리가 타는 말, 발은 우리 신체 일부분인 발. 이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의미들을 구별해 준 기호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디귿, 미음, 비읍이라는 기호들이죠. 자, 우린 이러한 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를 우리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나나요? 자, 다시 한번 의문의 개념을 다음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은 소리의 단위라고 했고요. 자, 발과 볼과 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비읍이라는 것과 리을이라는 기호죠. 자, 여기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오, 우. 아, 오, 우입니다. 자, 발과 볼과 불은 바로 이 아, 오, 우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죠. 자, 이것 또한 무엇이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란 다시 한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를 우리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에는, 우리말의 의문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략 알 수 있겠죠?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문에는, 우리말의 의문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있죠. 자,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음이란 무엇인가요? 네, 자음이란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다라고 여러분 공부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말의 자음엔 총 19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음이 있나요? 네, 기본 자음 14개와 된소리 자음 5개가 있죠. 자, 이러한 자음, 이 자음의 기억, 어떻게 소리를 내나요? 네, 1학년 때 공부한 바 있을 것입니다.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기억이라 부르죠. 그것은 바로 이것의 소리가 아닌 기억이라는 이름이죠. 이 기호의 이름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이고 이 기호의 이름이 니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호가
소리가 아니라, 기억이 소리가 아니라 이름이라면 이 기억의 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소리는 단독으로 낼 수 없고 이 소리가 만들어진,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이 소리가 만들어진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을 것인데요. 자, 그 어려운 내용들을 기억하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음들의 소리를 어떻게 낼까요? 자, 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 발음기관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음들의 소리를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자음 9개를 모두 각각 만든 것이 아니라 우선 기본이 되는 글자 5개를 우선 만듭니다. 자, 그 기본 글자는 바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죠. 자, 이 5개의 글자를 만드는데 이 5개의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은 먼저 혀뿌리 근처에서 나는 소리부터 글자를 만들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혀입니다. 자, 혀의 뿌리 여기 시작이죠. 자, 여기서 나는 소리를 연구한 끝에 이 기역 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소리가 그 소리라는 것을 알고,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떠서 기역이라는 기호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라는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혀의 모양이 기역 모양으로 굽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혀가 잇몸에 닿을 때 나오는 소리에 주목합니다. 이 소리는 혀끝을 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날숨을 콧구멍으로 나오게 해서 코 안을 울려 나오는 소리입니다.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을 그려서 바로 이 니은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되죠. 자, 다음으로 마늘을 발음할 때와 같이 미음은 소리를 낼 때 입술을 마주 붙였다가 살짝 떨어진 뒤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미음자를 만듭니다. 자, 미음이 입술에서 나는 소리가 그 니은이 혀끝 여기 정도에서 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입술에서 할 때 붙였다 떨어지는 그 모양을 본떠서 미음자를 만들게 되죠. 다음으로 혀가 이에 닿거나 스치며 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리 연습을 하다가 혀끝이 잇몸이나 입천장에 거의 붙다시피 올라가더니 나오는 숨이 이 사이를 비집고 스치듯 나오는 소리에 혀 모양을 본떠서 시옷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 하게 되면 바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이런 소리로서 그 기호를 만들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 기본 4글자를 만들고 목구멍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주목해서 목구멍이 뻥 뚫리며 나는 소리, 목구멍이 동그랗게 되면서 나오는 소리를 본떠서 이응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본자에 같은 위치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아서 획을 붙여 다른 글자를 만들게 되죠. 자, 이러한 소리를 종합해서 우리가 19개의 자음을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 체계표에 따라 그려보면 다음 이 표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1학년 때 공부했던 음운에 대한 개념과 자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모음은 공부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 자음에 대한 좀 더 복습을 한 이후에 이 자음 체계를 좀 이해해야만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 음운에 대한, 특히 자음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